첫 번째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업 새싹 인삼 수직형 농장 사업을 설명해 주실 무한지역자활센터 박경주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전남무한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형준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권 광역지역자활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 농업 새싹인삼 수직형 농장 부제목으로 뿌리부터 잎까지 통째로 먹는 미래클 K푸드 새싹인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에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 용농사업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꼭 농촌에서만 용농사업을 해야 하나?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한 가지는 자활근로 사업으로 용농사업도 규모화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토지나 비닐하우스가 없어도 용농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용농사업 현황을 작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남에는 23곳의 센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3군데의 지역자활센터가 용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주요 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감자, 고추, 상추, 맹문동 이런 것들을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맹문동을 재배하는 이유는 이 맹문동을 통해서 저희가 규모화 사업을 전남 광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물을 함께 심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감자, 고추, 상추 이런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농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조사해 보니까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실내농장, 스마트팜, 식물공장, 수직농장, 6차 산업 이런 단어들이 검색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방식의 작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새싹인삼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새싹인삼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많이 접한 분도 있을 겁니다. 새싹삼, 새싹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주로 식용하는 인삼과는 달리 뿌리, 잎, 줄기 전체를 먹을 수 있는 웰빙 채소이고요. 새싹인삼뿐만 아니라 인삼의 가장 주요한 성분이 사포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싹인삼의 경우는 뿌리보다 잎에 8배에서 최고 9배 더 사포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새싹인삼의 효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포닌 성분이 최대 8배, 뿌리보다 잎에 더 많이 있고요. 피부를 좋게 해주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살도 빠지게 해준다고 하고요. 숙취 해소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연구한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차세대 수출 유망 농식품 품목 미래클 베스트 5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새싹인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싹인삼의 장점은 다른 작물과 달리 재배 기간이 25일에서 30일로 짧다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12모작이 가능하고 재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빨리 할 수 있고요. 판매가 좀 부진했다 그러면 심는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관리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목과 같이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 수직형 농장이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이냐면 농업의 기능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고요. 최근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이고 농림식품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농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직형 농장은 정의를 살펴보면 인공구조물, 온실이나 건축물 등 내에서 생육환경, 빛, 공기, 열, 양분을 인공적으로 제어해서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공산품처럼 계획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수직형 농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무안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무경 재개 방식인데요. 재배기를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밑에서 분무기처럼 물을 쏘아줍니다. 전혀 양분을 넣지 않고 여기 설명에는 배양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상수도, 수돗물만을 통해서 분무 방식으로 새싹 인삼을 재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토경 재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에서 토경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작 피해가 발생합니다. 연작 피해라 하면 무엇이냐면 한번 재배하고 난 상토에서는 다시 삶을 키울 수 없는 것인데요. 저희는 스팀 소독기를 개발해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게 했고 저희 재배기 안에 보시면 흙이 있는데 다른 방식은 저 흙을 넣었다 뺐다 해야 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교체해야 되죠. 근데 저희는 스팀 소독기를 재배기 안에 설치해서 흙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요. 쓸데없는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무경 방식과 토경 재배 방식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사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묘삼을 새싹 인삼으로 바꾸는데 30일 걸리는 거고요. 앞서 보셨던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재배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묘삼을 키워서 새싹 인삼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텐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새싹 인삼의 사례를 보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선물용으로 명절 때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커피숍 같은 데서 인삼 라떼, 주스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고요. 분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 월명가라고 하는 쌀국수 전문점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국수에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식재료를 하고 있고요. 전남광역자활센터와 한방바이오 상품을 개발해서 곧 다음 달이면 출시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제품을 한번 완성한 상태고요. 풀무원에서 녹즙 형태로 지금 상품이 나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요. 식육식당 횟집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전남광역자활센터와 10월 정도 출시 예정인데요. 새싹 인삼 막걸리를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 해왔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2020년 5월 달에 아이디어로 전남광역자활센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장려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걸 통해서 7월 1일에 재배기 2대를 놓고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걸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전남광역자활센터에 컨설팅을 제안했고요. 180만 원이 선정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역 특성화 사업 모델 발굴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이 선정돼가지고 이제 모델하우스 개념의 저희가 공장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토경 재배 방식의 8대, 분무경 재배 방식의 9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 수직형 스마트팜 새싹인삼 재배시설 기반 구축으로 해서 750만 원 확정이 돼가지고 토경 2대를 추가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올 1월 1일에 새싹인삼 수경재배 사업단을 개시해가지고 저희가 거점 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센터가 구례, 담양, 목포, 영암, 추후 이제 광양 지역자활센터까지 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3월 30일에 희망나름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총회 선물로 118박스를 주문해 주셔서 한 주에 650만 원 납품을 하게 되고요. 4월 달에 월명가 쌀국수와 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5월 달에
어린이집에서 저희 6차 산업을 가고자 했기 때문에 식물 체험을 실시했고요. 코로나로 해서 그 추후에 더 진행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4일에 한방바이오 특화상품 유통 판매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4천만 원 확정돼서 8월 달에 상품이 나올 계획이고요. 지금 막걸리 관련해서는 10월 달에 저희가 주류 면허까지 획득해서 막걸리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요. 브랜드, 상품 디자인 이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월명과 쌀국수 식재료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 되면 이제 상용화해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에 있는 센터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저희의 방식은 소매 유통을 하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 소매, 도매,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주는 지식 창업까지 해낸다면 저희가 자원이죠. 전국에 250개소가 있고 광역자활센터가 15개소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제조, 도매, 소매, 지식 창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로팜 영농조합이 묘삼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 묘삼과 기술 이전을 해주면 25일에서 30일 정도 재배한 후에 직접 판매하실 수도 있고요. 판매가 어려우시면 거점센터나 일로팜 영농조합에 납품을 하시면 저희가 식당이나 로컬푸드, 프랜차이즈, 카페, 그다음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광역자활센터에서 규모 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각 지역마다 이런 사업 흐름도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평 기준에 저희가 공장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식당에 납품, 저희가 횟집이나 음식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300원입니다. 그럼 8대 기준으로 2단 재배기 기준인데요. 10,000뿌리 정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월 매출액이 3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요. 연간 3,600만 원 정도 매출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30평 정도 규모로 진행하면 자활기업이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농업은 지금 다 6차 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1차는 새싹 인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2차는 분말, 막걸리, 소주, 기타 가공품이나 재배 키트 같은 걸 만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3차는 체험, 인터넷 판매,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하면 1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는 6차 산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삼을 통해서 새싹 인삼을 만들고 그거를 선물용, 식당, 카페, 기타 가공품을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마련되면 아이들이나 다양한 성인들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규모화 된다면 안정적인 한방 바이오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또 기타 상품들을 막걸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산업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 효과는 자활센터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참여 주민들의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재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장소에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건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도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큰 건물, 공장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10평이나 15평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거나 판매할 곳이 늘어나면 그때 장소를 더 임대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규모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안정적인 생산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자활 브랜드를 건 상품을 개발해서 온라인 커머스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 예산으로 가정했을 경우에
초기에 한 6명 정도 참여하시면 예산을 뭐 시장 진입형으로 하시든 사회 서비스형으로 하시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단을 꾸리고자 하신다면 문의해 주시면 그 여건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회적 농업, 새싹 인삼 수직형 농업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과 마이크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채팅에서 재배 시 적당한 온도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재배 시 적당한 온도. 20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면 되고요. 냉온풍기 한 대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분무경 형태로 농업을 하시게 되면 냉각기가 있거든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있으면 수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는 22도 정도, 그 다음에 물 온도는 낮게끔 설정하면 됩니다. 그 사업 준비 예산이 궁금하시다는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예산안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자활사업을 팀장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요. 그 여건에 맞춰서, 현장에 맞춰서 사회서비스성으로 한다면 8대2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럿 사업을 하시면 7대3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을 배회하고 한 4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한다 이렇게 네, 3,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정도 예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여건에 맞춰서 재배기 대수를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가급적 1층에 하지 마시고 임대료가 저렴한 2층, 3층, 4층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 사업비 안에서 초기 매장이 세팅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하고요.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맞춰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허가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 이게 농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면서 혹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현재 명절 선물로 2월 달에 저희가 좀 판매가 대규모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식당이나 횟집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월명과 쌀국수에 이제 좀 납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방 바이오 상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에 재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막걸리를 만들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물량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은 아닌데 이게 좀 많이 울리신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마이크를 각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증폭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설명할 때는 제 마이크를 끄고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 마이크만 쓸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나요? 유통기간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냉장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서너 달 보관해도 큰 이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서너 달 정도 냉장고에 보관할 정도면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경 재배 시 월 상하수도 요금하고 공기 온도가 22도라고 하면 여름철 냉방 비용 혹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굉장히 더운 날씨는 대한민국이 길어봐야 한 2달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때만 좀 요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수도 요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몇만 원, 2, 3만 원 이런 정도 나오려는지 안 나오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사실 크게 현재까지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자체가 10평, 15평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냉난방기 가격도 그렇게 과대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삼을 납품할 때 300원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럼 요 삼은 얼마 정도의 요 삼은 다 100% 수확이 가능한 정도로 해서 100원 정도에 납품이 됩니다. 유통할 때 실온 유통도 가능한가요? 지금처럼 더울 때는 소비자가 만약에 탑차나 택배 차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얼음 관련된 것을 좀 넣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한참 더울 때만 아니면 크게 상온에서 배달을 하셔도 이상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무한지역자활센터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